안녕하세요. JTB 뉴스 채널에서 선보이는 JTB 인물탐구 42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JTB는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전북 지역 14개 시군 단체장 출마 예정자와 교육감 출마 예정자 개개인을 조명해보고 또 탐구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평일 2번씩 각각 약 30분가량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완주군수 출마 예정자 두세훈 전북도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인물탐구 출연하신다고 주변 분들께 좀 많이 알리셨나요? 예. 홍보하셨나요? 많이 홍보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준비를 하냐고 사후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와 함께 지금껏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력 몇 가지 자랑해 주시죠. 예. 사랑하는 JT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완주 구민 여러분, 생강장수 막내 아들, 이제는 든든한 완주의 아들 전북도원 두세훈입니다. 저는 봉동초 완주중 전라고를 졸업 후 청운의 꿈을 품고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법 공부를 하여 변호사가 되어 무변촌인 고향 완주군에 변호사가 없어 완주 군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을 듣고 바로 완주군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최연소 전북도원으로서 활동하였고, 이제는 든든한 완주의 아들 두세훈이 변화, 혁신 새 인물로 완주군 황금시대를 열고자 완주군에서 출마를 하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준비해온 사진도 몇 장 보면서 인생사 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예. 윤영기 사진인데요. 네. 정말로 저를 위해서 헌신하신 우리 저희 어머니입니다. 정말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그다음에 옆에는 저희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부모님하고 누나, 작은 형님입니다. 네, 봉동초 졸업하신 그때 예. 사진이군요. 예, 성적표 사진을 가져오셨어요. 아이고 참 입마하기도 하면서 또 제가 참 초등학교 때는 다소 성적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보면 가도 있고 양도 있고 참 전체적으로. 근데 중학교 때는 보면 예체능을 빼곤 아마 다 수일 겁니다. 제가 뭐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이 중학교 성적표를 가져온 건 아니고, 제가 좀 초등학교 때는 좀 공부에 좀 부진했는데 중학교 때 반전이 일어난 이유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우리 초등학교 옆에 완주군 공공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공부에 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들이 잘 되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중학교 때는 더욱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생각하면서 정말로 완주군 공공도서관을 열심히 다녀서 이런 또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사진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정말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한 30살 넘어서 37살까지 제가 이제 그 당시엔 사법고시죠. 사법고시 공부할 때 제가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이제 로스쿨로 좀 전향해서 로스쿨 입학했는데요. 그 당시 사법고시 공부할 때 신림 고시촌에서 저 할머님이 우리 고시원 청소하는 일용직 그 분이신데 어느 날 계단 청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좀 그래도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자판기 커피를 뽑아서 갖다 드렸습니다. 네. 그게 2년이 되고 그분과 연세 많이 차이 나지만 또 친구가 됐습니다. 실제 이제 저분이 고시원 청소뿐만 아니라 이제 폐지를 주워가면서 생활하는데, 오히려 저분이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가끔 용돈을 뭐 한 3만 원씩 주면서 정말 시민회를 하면서 저런 좋으신 천사 할머니 덕분에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훈훈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저 사진이 대구 계산성당에서 제가 41살 2016년 4월 23일 날 결혼식 사진이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아들과 함께
오락을 한 사진입니다. 저희 아내를 제가 39살 로스쿨 2학년 때 만나서 채 1년도 연애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로스쿨 3학년 때 혼인 신고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후 시험을 치르고 우리 아이가 저 사진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고 4월 20일 날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그 3일 후에 결혼식 날짜가 잡혀 있어가지고 예. 대구 개성당에서 그도 여러 군데 환영을 받고 결혼식 올렸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 저에게 힘이 돼준 저희 아내와 그다음에 우리 아들에게 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참 가장 어려운 시기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예.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예. 처음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 아버님이 참 정치에 참 많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 아버님은 선출직은 아니셨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완주군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김태식 국회 부의장님과 함께 평민당 활동을 오래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버님이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 평민당, 지금은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헌신한 모습을 많이 봤고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분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교 입학 후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92년 대선 패배 이후 그 자서전을 썼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자서전을 읽었는데 참 여기에 정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냥 나도 한번 정치 한번 하고 싶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읽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읽으니까 정말로 세상을 바꾸는 게 정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정치구나. 그래서 정치를 하게 됐고요. 또한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방을 알아야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서전에 늘 강조하셔가지고 어떤 그런 구절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럼 내가 정치를 시작하면 지방의원부터 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제가 변호사가 되어 지방의원부터 도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장점과 단점 좀 여쭙고 싶습니다. 뭐 인간 두세훈으로서든 혹은 정치인 두세훈으로서든요. 예. 장점을 말씀드리려니까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서울예 농대를 다니고 이제 24학년, 25살 때부터 휴학을 하고 본격적으로 변호사가 되고자 변호사 시험 공부를 했습니다. 그 10년 이상 한어물을 판 끝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정말로 변호사 시험 공부하는 중에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헌신적인 이제 지원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부모님이 아들을 걱정을 해서 시험 공부하는 중간에 30대 초반에 부모님이 저에게 좀 진로를 좀 바꿔봐라 하시면서 네. 생활비 지원, 학비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당시 통장에 7만 원이 있었는데 그 다음 날 저는 새벽에 인력사무소 가서 막노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5개월 정도 해서 목돈을 모아서 다시 그 당시 이제 33살 정도니까 사법시험을 준비해서 그 다음에 다시 1차를 사법시험 1차를 하게 해서 부모님이 이 정도 정말로 끈기가 있으면 우리가 다시 지원해 주겠다 하면서 다시 부모님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참 도전 정신, 끈기는 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 또 반면에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참 측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시원 청소하시는 아주 맨 처음엔 측은심이 있어서 그분한테 커피 한 잔을 드렸지만 결국은 제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다만 이제 어떤 이제 단점을 또 말씀드리자면 또 한 번 결정한 거에서 포기를 모르다 보니 좀 주변에서 고집이 좀 없지 않아 있구나 이런 또 소리도 듣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끈기 하나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측은지심. 측은지심과 예.
좋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준비한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내가 존경하는 인물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사전에 사진을 지참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예. 화면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예. 사진인가요? 이 사진은 정말로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참 눈물이 가슴 설레고 난 사진, 저희 부모님 젊었을 때 사진입니다. 예. 부모님께서는 특히 어머니께서는 평생 생강 장수로 노점을 하시면서 막내 아들 변호사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정말 10년 이상 조건 없이 참 헌신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적은요, 한겨울철인데 보일러 기름비를 절약해서 학비를 마련하고자 또 냉방인데도 불구하고 전기장판 하나로 한겨울을 보내는 걸 제가 잠깐 집에 올 때 봤습니다. 참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제가 그 당시엔 정말 잘 돼야겠다 그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또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저희 좀 부족한 형편이지만 이웃과 나눌 줄 아는 그런 넉넉함도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존경합니다. 예. 이제는 제가 베풀어진 부모님의 사랑을 저도 이제 완주 국민과 함께 더 큰 사랑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이 네. 되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또 한 분 더 존경하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 저를 이제 어떤 자서전 책을 통해서 정치를 입문해 주신 김대중 대통령이신데요. 이분 자서전을 보면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를 정말로 많이 언급하십니다. 이분의 철학이시죠. 만약에 이분이 말로만 그랬다면 제가 그렇게 감동은 안 받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군사 정권에서 타협하면은 목숨은 살려주겠다. 뭐 그렇게도 했는데 불구하고 끝까지 본인의 어떤 원칙, 철학을 버리지 않고 소신을 지켜서 참 존경했습니다. 정말로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하면은 정말로 대한민국 어디에 내놔도 정말로 떳떳하고 청렴하고 자랑스러운 완주의 얼굴, 완주 군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완주군 현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주군 하면 가장 먼저 이 수소산업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수소산업의 메카로 키우려는 노력들 이어지고 있는데 예.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결국은 수소 산업의 활성화라는 또 전제는 아마 우리 완주에는 수소 현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상용차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상용차를 어떻게 보면 수소차로 전환했을 때 우리가 어떤 전기를 마련하는 게 가장 관점 같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완주 현대 자동차가 참 어려운 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북 도의회에서 대표 발의로 전북 상용차 어떤 지원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서 전북 도의회에서 통과도 시켰습니다. 그 다행히 현대 스타리아스가 완주에서 생산하기로 어떤 결정하고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수소차 시대가 도래합니다. 그러면 현대 자동차가 정말 수소차 시대에 정말 잘 정착하고 우리 완주군의 백년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어떤 수소 연료 전지 생산과 어떤 수소 저장 용기 등 수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완주군의 수소 국가 산업단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수소 전문대학원을 유치해야 합니다. 이 수소 전문대학원 같은 경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올 10월 달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완주에는 지금 여러 폐교가 있습니다. 대학교 폐교도 있습니다. 이런 폐교들을 잘 활용해서 네. 수소 전문 대학원을 유치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수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수소 관련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 일자리를 확대한다면은 우리 수소 산업을 완주에
100년 먹거리로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젊은 두세훈이 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두세훈이 하겠습니다. 젊은 두세훈이 완주군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예, 이 수소 전문 대학 과정과 더불어서 이게 완주군 내에서 산학 협력이 이루어질수록 하겠다 예,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예. 정리를 좀 해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다음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주 만경강 둔치 이거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완주군의 법률 사무소를 열 때 만경강 바로 만경강에 보이는 만경강 인근에 제 법률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 이후 대학교 다니면서 왜 우리 만경강 둔치, 왜 만경강은 방치되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대구에 있는 금호강, 여러 우리 다시도 강을 가보았습니다. 모든 강들이 정말로 우리 주민에게 명품 주거 공간이랄지 어떤 공원으로 명품 공원으로 재탄생되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완주군 만경강은 왠지 방치된 느낌. 강을 끼고 있는 도심에도 예, 불구하고 뭔가 이었습니다. 발전되지 않은 생태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완주 만경강 둔치를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해서 정말로 완주군을 이것 때문에 완주군을 찾아오고 이것 때문에 완주군에 머물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만경강 인근 주변에 명품 주거 단지를 만든다면은 완주군 인근의 어떤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제 아이들 초, 중학교 이후에 전주로 교육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빠져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경강 주변에 명품 주거 환경을 만든다면은 주거 환경 때문에 완주군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경강 인근에요 완주 터미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 진안, 장수만 가봐도 정말 터미널이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다 갈 수 있는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완주군은 좀 아무래도 전주를 둘러싸다 보니까 예, 터미널이 지리적으로 예. 제대로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정도 가는 데는 이제 삼내 버스 터미널 정도 하나 있고 고산 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시외 운행 사실상 이제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민들이 정말로 터미널 하나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 터미널이 있어야 또 외부에서 완주군을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경강을요. 그래서 완주군 인근에 터미널을 만든다면은 저는 정말로 또 사업 수익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고속버스 터미널 같은 경우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정말로. 근데 우리 만경강 인근에 완주 터미널을 만들어서 주차 공간을 정말로 확대해서 주차하고 시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면은 우리 활용할 수 송천동 있는 부지도 많다. 예. 송천동 주민 그다음에 호성동 주민 정도만 유입해도 얼마든지 사업 수익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또 제가 또 구상하고 있는 게요. 만경강 인근과 지금 삼봉 신도시라고죠. 지금 6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이 주변에 완주군 제2정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군청에서도 문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 그 사무실 밖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현재 또 있는 공무원 실내에 있는 공무원 분들도 너무 좁아가지고 좀 업무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완주군인데 이제는 완주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완주시가 되면은 완주군 공무원 인력을 200~300명 이상은 충원을 해야 하는데 역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2청사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또 우리 지금 현재 삼봉지구 주변에는 지금 보건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이 예. 정말로 삼봉지구를 키우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제2청사가 삼봉과 망경강 인근에 필요하고 또한 우리 삼봉 주변에 인근에 우리 완주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산업단지 옆에 제2청사, 특히 경제청사가 있어야 정말로 완주군이 경제를 신경 쓰고 있구나 그런 상징적인 표시라도 해서 제2청사를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만 이 교육 여건 때문에 완주에 살던 부모들이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 완주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갖고 계신지요? 예. 학부모님들이 1단계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가시고 2단계에서는 이제 보통 중학교 졸업하고 많이 이제 전주 쪽으로 많이 이렇게 이주하십니다. 제가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실제 학생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실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뭐가 가장 힘드냐 물었더니 1번이 교통이 안 좋다는 겁니다. 불편하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은 상당수 아이들이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차편이 너무 안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 봉동 둔산리에서 송천동을 가더라도 거리는 실질적으로 한 20분여밖에 안 되는데 공단에서 뺑 돌고 그다음에 여기 송천동 오면은 에코시대에서 또 뺑 돌고 하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 그렇죠. 버스를 이용하면은 한 송천동에 있는 전라국 가면 가는데도 1시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통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전주로 이제 고등학교 갈 때는 전주 가는데 그래서 저는 전주 인근 고등학교까지 등하교 어떤 통학버스를 지원을 해서 정말로 교통 때문에 나가는 일은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시골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 사설 학원을 영어나 수학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좀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정보화 시대이니까 시골 산골 마을에도 인터넷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별 어떤 이제 아이들 어떤 학원이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준별 중등 인터넷 강좌를 제공해서 정말로 공부가 원하는 학생이면은 정말로 제공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학원이 없어서 완주군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아이들한테 뭐가 니들 가장 불편하냐니까 우선은 도서관이 열람실이 많이 없고 또 도서관 열람실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지금 있는 열람실들은 이제 우리 때부터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칸막이 작가는 칸막인데 지금 지금 이제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스터디 카페라고 이렇게 텅 터 있는 데서 답답하지 않게 공부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수요를 어떤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공형 스터디 카페 등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정말로 완주군 아이들이 정말로 본인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그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기초가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교육이랄지 미래 교육이랄지 논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기초부터 바로잡는 교육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한 교육 여건을 좀 제공을 해주겠다. 제가 보기에는 완주군 그런 기초가 아직은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완주군 교육의 기본 환경을 저는 좀 만들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완주하면 로컬푸드 또 유명하잖아요. 완주 농산물 유통은 어떻게 확대해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완주 농산물 유통 이제 국내에는까지 한정돼 있는데 저는 해외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창군 같은 경우는 해외 어떤 수출을 많이 장려하고 있는데 저희 완주군도 이제는 좀 유통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해외 바이어 육성 지원 사업이랄까 농특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완주 농산물 해외 판촉 행사 등 이런 다양한 행사를 관해서 좀 지원해서 해외 판매를 좀 독려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AT 공사와 또 협의해서 AT 공사가 가지고 있는 해외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기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 산적해 있는 현안 문제들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이제 현안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 자체를 혁신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지난 4년간 정말로 누구보다 발이 닳도록 행정 현장을 했습니다. 정말 시골 마을 곳곳 전화하면 달려가고요. 예.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 이야기입니다. 민원을 제기했는데 잘 답변, 피드백이 안 된다. 어떤 이제 민원 조치 이후에 피드백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도원한테 전화를 했다. 한번 알아봐달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주민들이 정말 예산이 정말 많이 드는 예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말로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그래서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통한 이제 직소 민원 소통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이 올라오는 경우 항상 체크해서 또 실국에 또 독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행정의 경우에 현장에서 민원을 받은 경우에도 정말 그 현장 민원을 온라인 국민 신문고에 등재한다면 군수가 그 민원 사항을 체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걸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또 실국에 독려해서 또 완주 군민한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행정혁신의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즉각적인 좀 피드백을 주고 또 어떤 온라인 군민 신문고라는 게 이제 어떤 청원들이 있었는지를 또 다 살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혁하시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 국민 신문고를 한다면은 정말로 제대로 된 민원과 정말 좀 부적합한 민원은 거기서 구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어떤 남용도 방지될 수 있고요. 낭비도.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제 30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모니터 앞에서 오늘 출마 예정자님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그리고 또 미래 유권자, 지지자분들 위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채널 홍보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JT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완주 국민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도 하버드 로스쿨, 예일대 로스쿨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어 자신의 고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자기의 정치적 꿈도 이루고 고향도 발전시켰습니다. 봉동 완주군 시골 소년 두세훈도 변호사가 되어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완주군을 발전시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생강장수 막내 아들 그리고 이제는 든든한 완주의 아들 두세훈이 변화, 혁신, 새 인물을 통해 완주군 황금시대를 완주 국민과 함께 활짝 열고자 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으셔서 이렇게 마지막 발언까지 먼저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 나와주셨잖아요. 저희 채널 홍보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JTB 뉴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또 급작스럽게 추워졌다 더워졌다 반복하고 있는데 오늘 나와주신 만큼 이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보여주셨던 성향과 소신 또 그 생각대로 앞으로도 완주 국민들 위해서 앞으로 쭉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애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완주 군수 출마 예정자 두세훈 전북도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요. 완주 군수 출마 예정자 구경석 완주 고산농협조합장 모시고 인물탐구 이어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떠셨어요? 아무튼 급 수줍어.